특징이 뭡니까? 스마트 섬유는 말 그대로 똑똑한 섬유죠. 자기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뭐 섬유가 하나의 무생물인데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좁은 의미의 스마트 섬유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자 구조 자체가 외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카멜레온 섬유처럼. 온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거. 근데 그게 바뀌는 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스마트 섬유는 어떤 IT 기술과 접목돼서 똑똑해지는. 그래서 외부 환경에 반응을 한다거나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만 스마트 섬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아요. 좀 한번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 예를 들면 뭐 의류는 아니지만 신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걷게 되면은 좌우의 어떤 압력을 측정해서 밸런스를 뭐 측정을 해준다든가 또는 어떤 뛰었을 때 심장 박동수를 측정을 해서 뭐 핸드폰에 전송을 해준다든가 또는 아기들 기저귀의 어떤 습도 상태를 체크해서 어떤 엄마한테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한테 전송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새롭게 나온다는 뜻인데 우리 최정화 박사님 어떠세요? 이게 최정화 박사님 이런 것이 좀 컴포터블하고 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기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참 이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긴 좋겠죠. 좋긴 좋은데 과연 제가 거기에 돈을 쓸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건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요소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돼서 사업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복합적으로 따져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직은 좀 부정적이지 않나. 형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 체온을 잰다든가 그 신발에서 뭐 운동 상태, 뭐 걸음걸이 상태 이런 건데 방금 우리 교수님이 설명하신 신발 얘가 센싱이 되고 나의 그런 신발이 한 얼마 정도 하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는 신기하죠. 신기해. 네, 일반 입장에서 신기하고 이런데 과학자들 입장에서나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신기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만들 겁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 건데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봐도 뭐 이 한 회사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에어가 들어간 신발들 이 신발들이 사실 1978년도에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나사에서 굉장한 고가의 로열티를 주고 개발한 기술인데 이게 당시에는 시장에 철저히 외면당했어요. 그게 이제 딱 10년 후에 1988년도에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대박이 난 상품이 됐는데 이 10년 동안 갭 사이에 소비자들의 시장에서 니즈가 굉장히 바뀌었죠. 근데 초기에 실패했던 거는 순전히 그 아이디어가 기술자들 머리에서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의 이 필요를 읽지 못했던 거에서 나왔던 것이죠. 우리 김 박사님. 조금 이제 약간 부연을 하고 싶은 부분이 기술이라는 부분이랑 기술 개발의 부분이랑 소비자의 니즈는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소비자의 니즈가 먼저 있어서 그에 따라서 기술이 개발되기도 하고 거꾸로 기술 개발하는 쪽에서 특정한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런 비전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저런 기능들도 있네, 저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네 하고 거꾸로 니즈를 유발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비즈니스 모델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기술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공급 사이드를 전부 통합해서 사업자라고 이제 정의하면 이 사업자와 사용자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와 사용자 둘이 함께 추는 왈츠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언제나 경제성과 같은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사용자는 보다 그 서비스를 적게 돈 주고 잘 활용하는 효과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둘은 같이 왈츠를 추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갭을 줄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면 동일한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공통의 언어 이런 것들을 학술적으로도 연구하고 지금 산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